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토픽 중급 단어 명사편 9번째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15개 단어 준비했고요. 명사편이 아직 한참 남았어요, 여러분. 한참 공부하셔야 돼요. 이제 아직도 기억이잖아요. 자, 그럼 우리 먼저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단어는 관찰입니다. 자, 같이 읽어볼게요. 관찰, 관찰. 자, 두 번째 단어 광장 같이 읽어볼게요. 광장, 광장. 세 번째 단어는 교육입니다. 교육, 교육. 네 번째 단어 교재 같이 읽어볼게요. 교재, 교재. 다섯 번째 단어 교통수단, 교통수단. 여섯 번째 단어 교통편이라는 단어가 있네요. 교통편, 교통편. 일곱 번째 단어 교환, 교환. 여덟 번째 구두쇠, 구두쇠. 자, 아홉 번째 단어는 구매, 구매. 열 번째 단어 구멍, 구멍. 11번째는 구별. 읽어볼게요. 구별, 구별. 자, 12번째 단어로 구성 있어요. 같이 읽어봐요. 구성, 구성. 13번째 구입, 구입. 14번째 구조, 구조. 자, 마지막 단어는 구체적이라는 단어이네요. 구체적, 구체적. 자, 그럼 첫 번째 단어들부터 이제 설명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관찰이라는 단어 있는데,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을 거예요. 이 관자, 이 한자를 쓰는 이 관자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했나요? 보다라는 뜻이 있다라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관찰이라는 단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지켜보다. 야,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다 보면은 자세하게 지켜보면요. 이거 무슨 과정이랑 비슷하나요? 연구할 때 여러분들 어떤 한 대상을 오랫동안 지켜봐야 되죠. 그쵸? 그래갖고 이 관찰이라고 하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자세히 지켜보다 어떤 목적으로 그 대상을 잘 이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켜보다라는 뜻이 돼요. 자, 그래서 관찰하다라는 동사하고 같이 보셔야 되는데요. 자, 우선은 관찰하다라는 이 동사는 무엇을 아니면 를 목적격 조사하고 함께 쓰여서 무엇을 관찰하다라는 표현으로 쓰이게 될 거예요. 자, 우리 무엇을 관찰할 수 있을까요? 선생님은 옛날부터 겁이 많아가지고 사람을 엄청나게 관찰을 했어요. 아,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아니면은 내가 이 사람한테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지 사람을 관찰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자, 사람을 관찰하다라고 얘기하겠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관찰을 해요. 선생님은 관찰을 하지만 선생님한테 관찰을 당하는 그 대상은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관찰되다라는 표현을 써서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관찰되다라는 게 가능하고요. 그 다음 뒤에 결과라는 명사 표현 같이 붙었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관찰 결과라는 거, 이 결과는 무슨 뜻이었죠? 우리 지난번에 수업했었죠? 관찰 결과에서 결과는 result의 의미가 됐어요. 자,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사람을 어떤 사람 하나를 유심히
관찰을 해요. 그런데 이 사람 성격이 조금 착한 것 같아. 아, 이 사람은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행동을 하네. 이런 결과를 냈어요. 그렇죠. 이때에는 선생님이 낸 이 결과를 관찰에 의해서 나온 결과라고 해서 관찰 결과라고 부를 수 있어요. 자, 간단할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예문 한번 보도록 할게요. 환자에 대한 가족들의 세심한 관찰이 필요하다. 자, 우선은 이 문장은 그냥 관찰이 필요하다래요. 필요해요. 무엇이? 자세하게 보는 것이. 그런데 이 자세하게 보는 목적이 뭐다? 어떤 리서치를 도출해내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무엇에 대한 관찰이었어요? 관찰의 오브젝트가 뭐였어요? 환자죠, 여러분. 자, 그러면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집안에 어떤 사람이 아파요. 어떤 사람이 아파요. 그러면은 이 아픈 사람이 오늘 아침에는 어떤지 아니면은 오늘 점심에는 뭐 좀 상황이 좋았는지 나빴는지 밥을 먹는데 잘 못 먹네 이런 것들 세심하게 지켜봐야죠. 그쵸? 그래가지고 환자에 대한 관찰이 필요해요. 누구의 관찰이에요? 가족들의 관찰이에요. 가족들이 관찰을 하겠죠. 그래서 가족들의 관찰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 관찰 앞에 어떤 수식어를 다시 썼어요. 세심한 관찰이라고 했네요. 자, 여러분 여기에 있는 이 세심하다라고 하는 거는 자세하다라는 뜻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세심하다라는 표현을 조금 이따가 선생님이 한 번 더 수업을 할 건데요.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에 있는 이 세자는요, 여러분, 엄청 얇은 선을 생각해 주세요. 엄청 얇은 선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얇은 선은 잘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이 얇은 선을 보려고 하면 어떻게 봐야 돼요? 자세하게 봐야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자세하다의 세자와 세심하다의 세자는 같은 세자예요. 그런데 이 심자는 무슨 심자예요, 여러분? 심자 무슨 심자일까요, 여러분? 이거 맞아요. 그 심장의 심이에요. 우리 마음을 얘기하는 심자예요. 그러면은 세심이라고 하면은 무슨 뜻일까요? 얇은 마음? 조금 이상하죠, 여러분. 세심하다라고 하는 거는 마음 씀씀이가 자세하다. 어떤 사람을 상대할 때에 그 사람의 자그만 하는 감정들, 그 사람들의 엄청 얇은 감정들까지 잘 파악하는 사람이에요. 자, 예컨대 제가 얘기를 하다가 잠깐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표정이 하고 변했어요. 그럼 세심한 사람들은 이거를 캐치업 할 거예요. 아, 너 지금 내가 얘기한 게 조금 기분이 나빴구나. 미안해.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세심하지 않은 사람들은 신경 안 쓰죠. 그 사람들은 뭐, 왜?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아예 모르고 갈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세심한 관찰. 여기에서 세심은 이제 자세한 관찰이라고 생각해 주셔도 되고요. 우리 어떤 세심한 사람, 어떤 사람 명사 앞에서 이 세심하다라는 형용사가 나올 경우에는 이 사람이 굉장히 딜리케이트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다른 사람의 표정 아니면은 어떤 감정 같은 것들을 잘 파악하는 사람들을 세심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여기 또 하나 적어놨어요. 상세한 관찰이라고 적어놨는데요. 여기에 있는 이 세자도 마찬가지 자세하다의 세자예요. 그래갖고 상세한 관찰이라고 할 때에는 이것도 마찬가지 자세한 관찰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이 예문은 그 다큐멘터리는 개미에 대한 상세한 관찰을 기록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우리 관찰이라는 단어 어떤 표현이랑 같이 썼나요? 뭐뭐에 대한 관찰 이렇게 됐죠. 뭐뭐에 대한 관찰. 이 표현 하나를 외워주시면은 관찰이라는 명사를 사용하실 때 굉장히 유용할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 개미에 대한 관찰이에요. 맞나요? 자, 그런데 동사 표현 같은 경우에는 뭐뭐에 대해서 관찰하다를 쓸 수도 있지만 그냥 무엇 무엇을 관찰하다 이 두 개 표현을 다 쓸 수 있어요. 이거 따로 한번 적어줄게요. 자, 뭐뭐에 대해서 관찰하다 이거 왜 안 적었을까? 자, 그래가지고
표현들 다 익혀봤네요. 자, 다음 두 번째 표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광장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자, 우선은 뒤에 있는 이 장자, 여러분, 이 장자 무슨 뜻이죠? 이거는 어떤 장소를 얘기할 때 장자예요. 그쵸, 맞나요? 어떤 place를 얘기할 때 그 장자였어요. 그런데 이 앞에 있는 광자 있죠? 이 앞에 있는 광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넓다라는 표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넓다라는 표현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어떤 스퀘어에 가게 되면은 그 스퀘어는 대부분 다 넓어요. 그쵸? 그리고 아무것도 보통 없어요. 여기 100m 밖에서 만약에 광장이 총 넓이가 뭐 한 200m, 뭐 요 끝에서 저 끝까지 해서 한 200m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여기 끝에서 서가지고 저기 끝에 있는 사람을 볼 수 있어요. 그쵸? 보통 광장 같은 경우에는 위에 어떤 구조물, 어떤 스트럭처리 없는 편이에요. 이런 지역을, 이런 장소를 광장이라고 부를 거예요.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주말이면 시청 앞 광장에 많은 가족들이 모여 휴식을 즐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주말에는 시청 어디죠, 여러분? 이거 시리홀이거든요. 시리홀 앞에 보통 광장이 있어요. 선생님이 살고 있는 도시에도 시청 앞에 광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있었어요. 맞아요. 기억나요. 네. 시청 앞 광장에 많은 가족들이 모여서 휴식을 즐긴대요, 여러분. 이거 어렵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이거 휴식이라는 단어는 아시죠? 휴식이라는 단어 아마 아실 것 같아요. 휴식이라는 단어 뭐예요? 여러분, 그냥 쉬는 거예요. 쉬는 행위를 명사화하면은 휴식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자, 그럼 다음 예문 한번 볼게요. 다음 예문. 12시가 넘어가면 붐비던 광장은 언제 그랬냐는 듯 텅 빈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자, 우선은 여기 표현에서 어려운 표현을 사실 두 개 정도 넣어놨어요. 첫 번째, 붐비던 광장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여기에 있는 붐비다라는 표현은요. 사람이 많아요. 사람이 엄청 많은 이 이미지가 우리가 붐비다라고 형용할 수 있어요. 붐비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사람으로 붐빈다. 예컨대 여러분 어느 지역 아니다. 어느 장소가 사람으로 붐빌까요? 선생님 생각할 때는 아침 출근 시간에 지하철역 가보시면은 사람 엄청 많죠. 선생님 정말 싫어하는데 사람이 엄청 많아요. 그때 사람으로 붐비다. 어디가? 지하철역이 사람으로 붐빈다. 뭐뭐으로 조사 이용해가지고 형용해 주면 되고요. 그래가지고 12시, 밤 12시겠죠. 밤 12시가 넘어가면은 붐비던 광장, 여러분, 밤 12시 넘어갔는데 광장에서 막 아직도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 사람들은 물론 그때 와서 이제 산책 나가는 사람들일 수도 있겠지만은 대부분 그때는 다들 집으로 들어가서 잠을 자겠죠. 자, 그래가지고 두 번째 어려운 표현이 언제 그랬냐는 뜻이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자, 여기에 있는 이 뜻 같은 경우에는 이거 무슨 뜻의 뜻이었죠, 여러분? 이 뜻. 이거 숙제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뭐뭐 드세 이 명사 이 대명사 다음 주까지 알아가지고 다음 수업까지 알아가지고 선생님한테 설명 한번 해주세요. 오케이? 이거 이번엔 진짜 물어볼 거예요. 선생님이 여태까지 숙제 내주고서 안 물어봤는데 뜻은 물어볼 거예요. 중요해요. 자, 그래가지고 언제 그랬냐는 듯 텅 빈다 뒤에 있는 우선은 텅 비다라는 표현 같은 경우에는 이 비다라는 동사, 이 비다라는 형용사 같은 경우에는 없어진다, 없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자, 그러면은 붐비다의 반의어로 해가지고 비다를 기억하면 되겠죠, 여러분. 비다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 앞에 있는 텅까지 같이 기억을 해주세요. 텅 이다라고 하면은 이 텅자 같은 경우에는 아무것도 없는 이 상태를 나타내는 부사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3번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3번은 교육이라는 단어를 써봤어요. 여러분, 교육은 쉬워요. 그쵸? 우리 교육 연관된 표현들 몇 개 봐야 되는데요. 우선 첫 번째 교육하다라는 표현, 동사 표현으로 쓸 수 있어요. 교육하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누가 교육을 해요?
선생님들이 보통 교육을 해요. 맞나요? 자, 그러면은 교육을 받다 표현해서 누가 교육을 받아요? 그럼 보통 학생들이 교육을 받죠. 그쵸? 선생님들이 교육을 해요. 학생들은 교육을 받는 거예요. 문제 없을 거예요. 자, 다음 교육 수준이 높다라는 이 어휘를 준비했는데요. 우선은 수준이라고 하는 건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교육의 수준이 높대요, 여러분. 이거는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자, 예컨대 선생님은 대학교까지 학력을 마쳤어요. 학교를 마쳤어요. 교육 수준이 높은 편인가요? 선생님 생각하기에는 한국에서는 일반적으로 다들 대학을 졸업해요. 그쵸? 그럴 때에는 선생님 교육 수준은 특별히 높지는 않아요. 자, 대학을 졸업한 거를 이제 교육 수준, 평균 교육 수준이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선생님 교육 수준은 그냥 평범해요. 그런데 만약에 대학원까지 나왔어요. 그러면은 교육 수준이 높은 편이겠죠. 됐나요? 자, 그런데 만약에 선생님이 중학교까지 공부를 하다가 아, 고등학교 가기 싫어. 나 고등학교 안 갈래. 고등학교 갔는데 그 중간에 중퇴해요. 고등학교를 중간에 퀴트하고 나와버려요. 그러면 교육 수준이 낮은 편인 거예요. 됐나요? 자, 그래서 교육 수준이 높다 그리고 교육 수준이 낮다라는 표현으로 쓸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또 높다 표현을 썼는데요. 이번에는 교육열이라는 표현을 쓸 거예요. 자, 같이 읽어볼게요. 교육열, 교육열. 이때 음은 변화 있어요, 여러분. 교육열이라고 읽어주셔야 돼요. 교육열이라고 읽어주셔야 돼요. 자, 교육열이라고 할 때 이 열자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까? 자, 여러분, 우리 열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거는 온도가 높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온도가 높아요라고 할 때 무슨 열. 자, 여러분, 그러면은 이 열자 같은 경우에는 어떤 단어일까요? 이 열자 같은 경우에는 무슨 단어일까? 이거 temperature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교육열이라고 하면은 이때 사실 이 열자는 설명할 때 여러분 우리 열심히 공부해요. 이때 열자 뭐죠? 열심히 열자 무슨 뜻이죠? 이거 내가 굉장히 burning 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여러분. 그 열자예요, 여러분. 그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burning이랑 관계되어 있는 열자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가지고 교육열이라고 하면은 교육에 대한 욕심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교육열이 높다라고 써요. 됐나요? 자, 그래가지고서 이거는 이제 예문을 보시면은 훨씬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최근에 한국의 젊은 부모 세대들에서 아이들 교육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어요. 아이들 교육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어요. 자, 요즘 젊은 부모들은 아이들 교육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거 한번 설명을 해야 되는데. 자, 우선 교육열부터 한번 할게요. 자, 그러면은 이건 무슨 뜻이에요? 젊은 부모들이 아이들 교육열이 높다. 아이들의 교육열에 대한 관심이 높다. 교육열이 높다라고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교육열이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다? 교육에 대한 욕심, 욕망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아, 맞다. 이거 안 할 뻔했다. 자, 그래가지고 관심을 기울인다 라는 표현을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여러분,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자, 우선은 기울이다 라는 표현은 딱 이 상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선생님 팔 한번 보세요. 지금 팔이 어때요? 왼쪽, 오른쪽. 지금 굉장히 밸런스가 맞춰져 있죠. 그쵸? 밸런스가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팔을 이렇게 기울여요. 이게 바로 기울이다예요, 여러분. 자, 그럼 기울이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이 위에 어떤 물건이 있었는데 원래 밸런스 되어 있으면은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근데 기울어요. 기울이면 한쪽으로 쏠리게 될 거예요. 한쪽으로 몰리게 될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관심을 기울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내가 평소에는 무관심한 상태예요. 평소에는 무관심한 상태예요. 그러면은 뭐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고 괜찮아. 굉장히 평정심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은 이쪽으로 관심이 기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여기에 관심을 갖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되나요? 이게 관심을 기울이다 표현이에요. 이 기울이다라는 표현의 메타포는 나중에도 또 가르쳐 드릴 테니까 지금 우선 이렇게 기억을 해 주세요. 자, 다음
교육자에게 필요한 자세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책임감이다. 뭐 이 문장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는 거. 교육자라는 표현이요. 이때의 자자는 무슨 뜻이었죠, 여러분? 사람을 의미했죠. 그래갖고 교육자는 무슨 뜻이에요? 교육하는 사람이라는 뜻이 돼요. 교육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다음 4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즘 날씨가 갑자기 확 더워져서 집에서 수업하는데도 땀이 계속 나요. 자, 4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4번은 이제 교재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교재 여기 그냥 보시면 알 거예요, 여러분. 그냥 보시면 알 거예요. 교재는 그냥 이 뜻이에요. 예컨대 지금 선생님이 사용하고 있는 뭐 이런 것들, Korean Grammar in Use 같은 경우에도 하나의 교재겠죠, 여러분. 자, 그래가지고 교재라고 얘기를 하면은 가르칠 때에 쓰는 물건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가지고 이 교재는 그냥 하나의 책 같은 거예요. 교과서라고도 얘기를 하죠. 교재가 좋다, 나쁘다, 좋다, 나쁘다로 평가 가능하겠죠. 예컨대 요즘 쓰고 있는 교재들은 요즘 쓰고 있는 교재들은 선생님들이 굉장히 엄선해서 골랐어요. 좋은 교재들 위주로 해가지고 이제 자료를 만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믿어주셔도 돼요. 선생님이 고른 교재는 선생님의 성격이 워낙 좀 깐깐해서 조금만 별로면은 바로 에이 뭐 이런 쓰레기를 하는데 좋은 교재들 위주로 골랐으니까 믿어주셔도 되고요. 교재는 좋다 나쁘다 라고 평가 가능해요. 자, 그리고 교재를 쓰다라고 여기 쓰다 동사 당연히 사용할 수 있겠죠. 교재를 펴다라는 표현도 일부러 붙여놨는데요. 이거 뭐 여러분들이 이제 펴다라는 동사 잊어버렸을까봐 펴다 뭐였죠? 방카였죠, 여러분? open이었어요. 펴다 동사 쓸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선생님 수업할 때 지금은 온라인 수업하고 있으니까 뭐 이런 말 안 하는데 선생님 이제 오프라인 수업할 때에 늘 제일 첫 마디가 이거였어요. 자, 교재 펴시다 였어요. 자, 여러분 교재 펴세요 였어요. 자, 그러면 우리 예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즘 나오는 한국어 교재들은 죄다 이전 교재들의 재탕이다. 이거 선생님 서점 가가지고서 한국어 교재들 보다가 느낀 건데 진짜 다 이전에 쓰던 그 교재들 그대로 그대로 다시 쓰더라고요. 마음에 안 들어요. 추세가 요즘 트렌딩 자체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여러분 이 표현 가르쳐드리려고 넣었는데 또 잊어버릴 뻔했다. 자, 여기 재탕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사실 이 재탕이 지금 표준어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 재탕이라는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면은 자, 우선은 여러분 이 탕이라는 표현 이거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은 국 좋아하세요? 한국의 된장국 좋아하세요? 탕 뭐였죠? 탕이라고 하면은 보통 어떤 수업 우리 국물로 되어 있는 요리를 얘기할 때 탕이라고 얘기를 하죠. 국물 요리를 얘기할 때 탕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재탕이라고 얘기를 할 때 이 재자는 다시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다시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은 한국에서 보통 국물 요리를 할 때 국물의 베이스가 되는 이제 요리 재료들이 있을 거예요. 뭐가 있을까요? 선생님 집에서는 보통 다시마 같은 거를 많이 쓰고 그리고 뭐 또 뭐가 있을까? 선생님이 요리를 잘하지 않아서 이제 국물 요리할 때 그 맛을 내려고 내가 넣는 재료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한번 끓였어요, 여러분. 그렇게 맛을 내는 재료들을 이용해서 국을 한번 끓였어요. 그런데 이 국을요, 한번 다 먹었어요. 그래갖고 거기에다가 이제 각종 야채들, 고기 넣고 그것들을 다 먹고 국물이 다시 남았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다시 야채랑 고기 넣고 또 먹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이미 한번 다 먹은 것들을 다시 사용해요. 한번 사용을 완료한 것들을 다시 사용해요. 이걸 재탕이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는 뭐 이제 자주 쓰는 표현이기는 한데 뭐 토픽 시험에 나올 만한 표현은 아니에요. 외우실 필요는 없으세요. 그냥 재탕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옛날에 썼던 어떤 시스템이나 그런 것들을 그대로 다시 사용하다, 다시 사용했다 라는 뜻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죄다라는 표현은 그냥
다라는 표현이에요. 조금 더 강조하고 싶을 때 죄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다라는 뜻이에요. 죄다? 이것도 마찬가지 그냥 고유예요. 이것도 말할 때 쓰는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약간 비판적인 표현이 있어요. 죄다 라고 하면은 내가 어떤 물건에 대해 가지고 이 한국어 교재들 새로 나오는 한국어 교재들에 대해 가지고 막 마음에 안 들어. 저게 뭐야? 쓰레기네. 라고 생각할 때 그때에는 죄다라는 표현을 사용해요. 이때는 다라는 표현 대신 죄다라는 표현을 해가지고서 약간 나의 비판적인 그리고 기분이 안 좋은 그런 기분을 나타낼 수 있어요. 자, 다음 좋은 교육이 이루어지려면 좋은 교재가 기본이 되어야 한다. 이건 당연한 얘기죠, 여러분. 자, 5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5번은 이제 교통수단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자, 여러분, 교통수단을 유의어로 교통편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교통편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거를 구분하려고 선생님도 이제 많이 찾아봤는데, 우선 여러분, 교통수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교통수단은 그냥 뭐 버스, 지하철, 비행기, 배, 다들 교통수단이죠. 맞나요? 맞나요? 버스, 비행기, 자전거, 배, 아니면 뭐 오토바이 이런 것들은 다 교통수단이에요. 맞나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또 교통편이라고 부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교통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버스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아니면은 뭐 아까 얘기했던 온갖 교통수단들을 타고서 가는 그 일정, 그 루틴 자체를 교통편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렇게만 생각을 우선 한번 해주세요. 밑에 예문 보시면은 좀 더 구분이 가실 거예요. 자, 그래서 지하철 뭐라고 했어요? 교통수단이다 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 자, 이 문장도 중요한 부분 두 개만 딱 넣으면은 이거예요. 지하철은 교통수단이다. 맞죠, 여러분? 간단하죠. 그런데 어떤 교통수단이에요? 대도시에서 생활하기 위해 필요한 필수적인 교통수단이래요. 자, 그래가지고 대도시에서 생활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거 진짜예요. 지하철. 예컨대 서울에서 살면서 지하철 안 타고 살 수는 없어요. 서울에서 차 끌고 다니다가는 아마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죽어버릴 거예요. 진짜 선생님 가끔 차 끌고 서울 가면은 막 차 내에서 이러면서 가요. 진짜로 너무 힘들어요. 자, 그래가지고 우리 이번에 교통편부터 먼저 볼 거거든요. 우선은 교통편 같은 경우에는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교통편이 좋다, 그리고 교통편이 나쁘다. 여러분, 좋다, 나쁘다라고 해서 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교통편이요. 교통편이 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분명히 교통수단하고는 조금 다른 의미겠죠. 교통수단은 굉장히 구체적인 의미예요.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뭐 어디로 움직일 때 쓸 수 있는 수단을 다 교통수단이라고 부르는데 근데 여러분 버스는 좋아요, 지하철은 나빠요, 평가할 수 있어요? 평가가 안 되죠. 그래갖고 교통수단이 좋다, 교통수단이 나쁘다 조금 이상해요. 이때는 교통편이 좋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아까 선생님이 어떻게 얘기했죠?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가는 그 루트 자체를 교통편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고 했어요. 자, 그래가지고 교통편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 도시는요 뭐 버스가 10분마다 한 번씩 있어요. 거기까지 가는데 근데 선생님이 광화문을 가려고 해요. 광화문을 가는 버스가 10분마다 한 번씩 있어요. 그러면은 그 교통수단을 이용하기 편하죠. 그때에는 교통편이 좋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런데 선생님이 요즘 여기 충청북도 굉장히 시골에다가 저희 집이 이번에 새로 집을 하나 지었는데 거기는 버스가 안 다녀요. 버스가 안 다녀요. 버스가 다니는데 하루에 2대 다녀요. 교통편이 나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요? 자, 그리고 교통편이 제공된다라는 표현은 이제 이거 토픽용 단어여가지고서 쓰게 되는 건데요. 쓰게 된 건데요. 이제
이런 예문들이 자주 나오실 거예요. 토픽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여기 이 컨퍼런스에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교통편이 제공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때 이 교통편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셔틀버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은 우리 예문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교통편하고 교통수단 구분되셨나요? 자, 다음 예문 보도록 할게요. 행사 참석자들에게는 교통편과 숙식이 제공됩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여기 숙식이라고 하면은 이 앞에 있는 숙자는 자는 거예요. 자는 장소를, 그리고 식은 뭐겠어요? 먹는 거겠죠? 그래서 자는 장소와 먹을 음식이 제공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다음. 그 여행지는 교통편이 좋지 않아 관광객들이 즐겨 찾지 않는다라는 문장을 썼어요. 그 여행지가 교통편이 좋지가 않대요. 여행지인데 교통편이 안 좋으면은 관광객들 보통 가나요? 여러분들은 교통편이 안 좋은데 좋다라 그러면은 굳이 찾아가시나요? 선생님은 안 가거든요. 선생님은 무조건 교통편이 편해야지 가요. 자, 그래가지고 즐겨 찾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자, 7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여기 즐겨 찾다라는 표현은 이 표현이에요. 즐기어 찾다라는 표현이거든요. 이 즐기어 찾다라는 표현이요. 자주 가다 라는 표현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 찾다 같은 경우에는 찾아가다 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관광지에 가려고 하세요. 아니면 어떤 인터넷에서 어떤 사이트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사이트에 접속하려면,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그 관광지에 가려면은 어떻게 가요, 여러분? 어떻게 가는지 찾아야죠. 맵을 켜가지고 여기 이렇게 가는 거구나 라고 찾아야죠. 그래가지고 찾아서 가다 라고 얘기를 해요. 됐나요? 그래갖고 즐겨 찾다 라고 얘기를 하면 자주 가다 라는 표현이에요. 됐나요? 내가 가는 것을 즐기다 라는 표현인 거예요. 자, 다음 7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7번에 교환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교환은 교환하다, 그리고 교환되다로 다 쓸 수 있고요. 교환하다 앞에 쓸 수 있는 조사 표현도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무엇 무엇으로 교환하다, 무엇 무엇과 교환하다를 쓸 건데, 이거는 밑에 예문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치마를 더 큰 사이즈로 교환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했죠, 여러분. 자, 그래갖고 여러분, 교환하다라는 단어는 결국 무슨 뜻이에요? 바꾸다라는 뜻이죠, 그쵸? 그래갖고 이 치마가 지금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치마예요. 물론 선생님은 치마를 안 가지고 있지만요. 이 치마가 입어봤는데 너무 작아요. 그래서 더 큰 사이즈를 선생님이 원해요. 그러면은 교환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더 큰 사이즈로 으로 조사를 쓰는 거예요. 더 큰 사이즈로 교환하다. 나요. 그래고 무엇으로 교환하다 라고 쓸 수 있어요. 자, 다음 뭐뭐과 뭐뭐하고 교환하다 표현인데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야, 너 신발 좋아 보인다. 내 거하고 교환하자. 어우, 이 말. 선생님 중고등학교에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학생들이 있어요. 막 이렇게 힘 좀 쓰고, 막 좀 잘생기고, 그런데 약간, 행동이 약간 불량한 얘들. 그런 얘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야, 너 신발 좋아 보인다. 근데 자기 거하고 교환하세요. 그렇고 걔 신발을 봤는데 시장 가면 살 수 있는 2만 원짜리야. 내 거는 어제 산 40만 원짜리인데. 말이 안 되죠, 여러분? 내 거 하고 교환하자. 라고 써요. 이때 뭐 하고 교환하다, 이때에는 1대1로 이렇게 바꿀 때에는 뭐 하고 교환하다 라고 쓸 수 있어요. 됐나요? 자, 그러면은 우리 다음 8번 단어 한번 보도록 할게요. 8번 단어는 구두쇠라는 표현이네요. 자, 구두쇠라는 표현, 이거 뭐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는 그냥 이런 뜻이래요. 이런 명사예요. 구두쇠, 어떤 사람들을 구두쇠라고 해요? 그렇고 예문에 써놨어요. 돈에 인색한 사람을 구두쇠라고 부른다. 여러분, 인색하다라는 표현 들어본 적이 없으실 거예요. 못 들어보신 게 당연해요. 자, 인색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막 다른 사람들한테 주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예컨대 선생님이 막 맛있는 걸 먹고 있는데 옆에 친구가 야 그거 맛있어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 그거 맛있어 보인다라고 해요. 그러면은 막 주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야 그러면 너 같이 먹자. 야 숟가락 가져와 같이 먹게. 근데 인색한 사람들은 그럼 너도 사 먹어. 이거 얼마 안 해. 가서 사 먹어. 인색하다예요, 여러분. 됐나요? 그래가지고 돈에 인색하다라고 얘기를 한 거는 무슨 뜻이겠어요? 돈 쓰는 걸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되나요? 자,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구두쇠라고 불러요. 됐나요? 자, 그 이외에 유의어로 자린고비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구두쇠가 나오는 부분에 그대로 바꿔가지고 쓰시면 돼요. 사실 유의어라고 써놓긴 했지만은 선생님이 생각할 때는 동의어나 마찬가지예요. 자, 한번 바꿔볼게요. 돈에 인색한 사람을 자린고비라고 부른다. 가능해요. 자, 다음 문장도 한번 읽어볼게요. 구두쇠로 소문난 친구가 밥을 사겠다고 해서 귀를 의심했다. 자, 여러분, 이 친구는 어떤 친구예요? 모든 주변의 친구들이 다 얘기하는 거예요. 야, 쟤 구두쇠요. 쟤 완전 자린고비요. 돈 안 써. 절대 안 써. 구두쇠로 소문이 났대요. 되나요? 자, 여러분, 이 소문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일까요? 소문. 소문이라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자, 예컨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선생님이 대학교에 들어갔는데 막 대학교 1년 동안 1학년 다니는 동안 여자친구를 8명을 사귀었어. 1년 동안 여자친구를 8명을 사귀었어요. 그러니까 평균 한 달하고 한 10일 정도 여자친구를 사귀고 계속 여자친구를 이제 바꾸면은 그렇게 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선생님 이제 학교를 같이 들어간 동기들 사이에서 이런 얘기들을 할 거예요. 야, 쟤 또 여자친구 바꿨대. 아우, 저 쓰레기. 아우, 쟤 또 뭐야? 왜 저래? 자, 여러분. 이때 선생님 얘기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그쵸? 이게 바로 소문이에요. 그래갖고 소문이라는 단어는 어떻게 돼요? 소문이 나다 아니면 소문이 돌다라는 표현까지 쓸 수 있어요. 되나요? 왜냐하면은 이 말이라고 하는 거는 이 A라는 사람이 B한테 얘기를 하고 B라는 사람이 C한테 얘기를 하고 C라는 사람이 D한테 얘기를 하고 돌고 돌고 돌아서 어느 순간 얘기를 했던 처음에 했던 A라는 사람한테까지 얘기가 돌아와요. 그쵸? 그래갖고 소문이 나다 그리고 소문이 돌다 표현까지 다 쓸 수 있어요. 그래갖고 구두쇠로 소문난 친구가 있는데 여러분 구드세라고 소문이 날 정도면 이 친구가 얼마나 그런 행동들을 많이 했던 거겠어요. 그런데 이런 친구가 밥을 사겠다고 해요. 아, 내가 밥 살게 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뭐라고? 내 귀를 의심하다라는 표현을 쓸 거예요, 여러분. 그래갖고 귀를 의심했다, 귀를 의심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믿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의심하다라는 표현이 믿지 않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갖고 선생님이 방금 그 얘기를 들은 선생님 귀를 의심했어요. 믿지 않았어요. 내가 들은 게 분명히 틀린 걸 거야. 제가 저 얘기를 할 리가 없어.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귀를 의심하다 표현이에요. 같이 기억해 주세요. 자, 9번 표현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9번 표현 구매 있는데요. 여러분, 유의어로 해서 구입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갖고 구매 본 다음에 우리 구입 바로 볼 거거든요. 반이어 같이 봐주세요. 반이어는 판매예요. 되나요? 자, 그래서 구매 그리고 반이어 판매 이게 다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여러분, 우리 구매 그리고 판매 두 개 다 뒤에 하다 동사를 써가지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갖고 구매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여러분 구매하다라는 단어에 유의어로 구입하다가 있어요. 그리고 구매하다 구입하다 단어에 유의어로 그냥 이거 쓰면 되죠. 사다 쓰면 되겠죠 여러분. 간단하죠. 그래갖고 사실 구매하다 구입하다 자체를 저희가 실생활하면서 많이 사용하지는 않아요. 저희는 그냥 사다만 사용해줘도 충분히 의사소통이 가능해요.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요. 자, 그러면은 우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나는 인터넷에 올라온 광고를 보다가 홀린 듯이 구입 버튼을 누르고 후회하고는 한다. 이거 진짜 선생님 그래요. 선생님이 중국에 있을 때 월급을 조금 많이 받았는데도 돈을 못 모은 이유가 이렇게 인터넷에 광고들이 있잖아요. 이거를 보다가
다가용법이 있네요. 여러분, 다가용법은 한 번씩 지금 이거 들으시는 분들은 다가용법 선생님이 이미 다 한 번씩 설명해가지고 따로 설명 안 할 거예요. 자, 구입 버튼을 눌러요. 구입 버튼이라고 하면 뭐겠어요, 여러분? 이 버튼이 있는데 이 버튼 위에 뭐라고 써 있어요? purchase라고 써 있는 버튼이겠죠? 이거를 마우스로 딸깍 하고서 이틀 뒤에 후회하죠. 내가 그걸 왜 샀지? 그런데 사면 안 되는데 나 이번 달에 돈 없는데. 그쵸? 자, 그러면 여러분 다른 것들은 다 해결이 되셨을 텐데 이 뭐뭐고는 한다라는 표현은 안 배우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고는 하다 표현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주 그렇게 한다라는 표현이 자주 그렇게 한다라는 용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됐나요? 뭐뭐고는 한다예요. 자, 예컨대 이렇게 하면 되겠죠. 선생님은 어디 보자. 금요일에는 술을 마시고는 한다. 금요일에는 술을 마시고는 한다. 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선생님은 매주 금요일에 다 술을 마시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자주 금요일에 술을 마신다라는 뜻이에요. 됐죠? 자, 그러면은 이거 하나 더 있다. 홀린 듯이 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자, 여러분 이 홀린 듯이라는 표현에 써 있는 게 여러분 이거 여러분들 그 할 거 숙제예요. 그냥 지금 알려줄까? 지금 아니에요. 여러분들 숙제로 해주세요. 듯이. 자, 그러면은 이 홀리다라는 표현은 그냥 알려줄게요. 우선은 홀리다라는 표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때는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여러분들은 귀신 믿으세요. 귀신. 귀신 안 믿으시나요? 자, 여러분 그러면은 귀신이 나오는 공포 영화, 호러 영화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 이 귀신들이 아주 나쁜 습관이 하나 있어요. 뭐예요? 사람 몸에 들어와요. 그쵸? 사람 몸에 들어와요. 그러면은 원래 이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잠깐 정신이 나가요. 귀신이 들어오고 원래 정신은 나가요. 그쵸? 그러면은 이 사람이 행동하는 거는 이 사람이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아니죠. 아니죠. 그래가지고서 이 홀리다 라는 표현은 무엇에 홀리다 라는 표현으로 쓸 수 있거든요. 자, 우리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던 그거 한번 다시 볼까요? 귀신에 홀리다. 보도록 할게요. 귀신에 홀리다. 귀신이 선생님 몸 안으로 들어와서 선생님이 잠깐 정신이 없어졌어요. 의식이 없어졌어요. 선생님의 생각이 없어졌어요. 그쵸? 그런데 이때 행동한 거는 뭐예요? 선생님이 하고 싶어서 고의로 한 게 아니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가지고 이 홀리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생각해 주시냐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나도 모르게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나도 모르게예요. 자, 그래서 홀린 듯이 구입 버튼을 눌렀어요. 나도 모르게 구입 버튼을 누른 거예요. 나는 사실 이거를 사야지 라는 생각이 없었어요. 난 이런 컨시어스가 없었어요. 그런데 조금 있다 보니까 내가 이미 누른 거예요. 이게 홀린 듯이 버튼을 누른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다음 표현도 어려운 거 하나 갖다 넣어놨어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무턱대고 장바구니에 물건을 담았다가 구매 간격을 보고 깜짝 놀랐다라는 표현인데 이것도 이제 인터넷 쇼핑 하실 때 아니면은 뭐 여러분들 뭐 어디 마트에 가셨을 때 다 쓸 수 있는 표현이 몇 개 있어요. 첫 번째, 장바구니라는 표현이 있는데 장바구니 여러분 이거 그냥 쇼핑 카트예요. 쇼핑 카트. 여러분들이 이제 장바구니가 인터넷에서 쓸 때에도 그 장바구니 모양 이렇게 우리 그 카트 마트에서 쓰는 그 카트 모양 이렇게 있는 거 있죠. 거기에 이제 장바구니라고 할 거예요. 우선은 이 장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이 장은 시장의 장이에요. 시장의 장이에요. 그다음 바구니라고 하면 이거 뭐예요? 바스켓이죠. 그래갖고 여러분들 시장 보실 때에 바구니 하나씩 들고 가세요. 장바구니예요. 됐나요? 그래서 장바구니에 물건을
담다 무슨 뜻이죠, 여러분? 담다 이거 put in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물건을 집어서 바구니에 담아요, 여러분. 담다예요. 물건을 담았다가 구매 가격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가격 마지막에 보면은 놀라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어려운 표현 뭐가 있을까요? 무턱대고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무턱대고라는 표현은 이건 무슨 뜻이냐면 자세히 생각하지 않고 알아보지 않고 라는 뜻이에요. 무턱대고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여러분, 마트 가가지고서 보통 어떻게 장을 보세요? 어떻게 물건을 사세요? 그 전에 미리 플랜 짜가지고서 이거 사야 되는 목록 딱 해가지고 그 물건만 딱 담고 딱 나오세요?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스트레스가 진짜 심할 때에 다이소, 한국에는 이제 다이소가 있는데, 오케이, 다이소는 외국 사시는 분들은 잘 모르실 테니까 그냥 마트라고 할게요. 마트 가서 그냥 어떤 물건이든 눈에 보이고 이거 먹고 싶다. 가격 안 봐요. 이것도. 이때에는 선생님은 어떤 상태예요? 내가 이거를 언제 먹어야지? 내가 이걸 오늘 다 먹을 수 있을까? 이거 곧 있으면 expiration date가 다 되는데 이런 거를 하나도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때 무턱대고 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됐나요? 자, 10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10번 이제 구멍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구멍 단어는 그냥 이거 봐주시면 돼요. hole이나 opening이고 중국어 단어도 봐주세요. 자, 우선은 구멍이라는 단어는 저희 여기에서 이제 세 가지 뜻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보기 전에 우선은 가장 기본적인 구멍이면 hole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콩이라는 뜻인데요. 구멍이 나다 표현을 쓸 거예요, 여러분. 자, 구멍이 나다 표현 같은 경우에는 언제 쓸 수 있을까요? 바지에 구멍이 난 것도 모르고 입고 다녔어. 자, 여러분, 바지에 구멍이 생겼어요. 바지에 구멍이 생겼어요. 보통 바지 어디에 구멍이 생기시나요? 음, 음, 바지에 구멍 날 일이 사실 별로 없죠. 바지 바꾸고 양말로 할게요. 자, 양말에 구멍이 난 것도 모르고 신고 다녔어 라는 문장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양말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가 이제 발가락이고 여기가 발 뒤꿈치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들은 보통 어디에 구멍 나세요? 여기에 구멍 나시죠? 근데 이렇게 구멍 난 거를 몰랐어요. 구멍이 나다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 구멍이 여기에 주격조사 이자가 쓰였네요. 왜죠? 이 구멍 선생님이 막 펜 가지고서 양말 이렇게 막 찌른 거예요? 아니죠. 그냥 구멍이 자기 혼자 생긴 거예요. 구멍이 나다예요. 자, 그러면은 선생님이 막 펜을 가지고서 일부러 양말을 막 찔러. 이때는 어떻게 얘기해요? 구멍을 내다 표현을 쓰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갖고 나다 그리고 내다 이 두 개 잘 구별을 해주세요. 자, 다음 이번에는 구멍이 뚫리다 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구멍이 뚫리다 표현은 구멍이 나다 표현이랑 같은 뜻이에요. 그러면 구멍을 내다 표현은 어떻게 얘기할까요? 그때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구멍을 뚫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여기에도 마찬가지 뚫다 그리고 뚫리다 표현이 있네요. 여기에 있는 리자는 이히리기의 그 리자예요. 자, 다음 구멍을 메우다 라는 표현이 있어요. 자, 여러분 양말에 구멍이 났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버려요? 버릴 수도 있지만은 만약에 그 양말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양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칠하고 바늘 가지고 구멍 메우죠, 여러분. 잘했어요. 구멍을 메우다, 구멍을 없애다 라는 뜻이에요. 되나요? 자, 다음 이 상황을 빠져나갈 구멍이 보이질 않는다. 자,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 구멍의 두 번째 뜻인데요. 구멍의 두 번째 뜻인데요. 자, 여러분 이 상황이라고 하는데 내가 이 상황을 빠져나가고 싶어요. 빠져나가다 이미 이전에 설명을 했죠. 그런데 빠져나가려고 했는데 자, 여러분 이 어떤 나쁜 상황이 내 주변에 있어요. 주변에 나쁜 상황이 있는데 여기 밑에 어떤 홀이 있어가지고 이 홀을 이용해서 주변의 이 나쁜 상황을 빠져나가요. 그쵸? 그러면은 내 이 홀 안은 뭐예요? 좋은 상황, 나쁘지 않은 상황들인 거예요. 그래갖고 빠져나갈 구멍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 나쁜 상황에서 도망가기 위한 구멍이에요. 맞나요? 자, 그래가지고 이 상황을 빠져나갈 구멍이 보이질 않는다 라고 하면은 예컨대 이런 거겠죠. 여러분들 어디 보자. 오케이.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은 친구가 두 명이 있어요. 굉장히 좋은 친구가 두 명이 있어요. 그래갖고 이 셋이 굉장히 좋은 친구인 거예요. 여러분하고 여러분 친구 두 명하고 있는데 이 셋이 굉장히 좋은 친구예요. 이게 여러분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이 친구 둘이 굉장히 심하게 싸워요. 굉장히 심하게 싸워요. 근데 그래가지고 이 친구 둘이 있는데 싸우니까 나는 이제 상황이 굉장히 조금 이상하죠. 좀 당황스럽죠. 그래갖고 이 상황에서 빠져나가고 싶어요. 그런데 내가 빠져나가려고 하면은 이 친구 둘이 계속 물어. 야, 어디가? 너 가지 마. 야, 너 누구 팬이야? 이렇게 물어봐요. 이럴 때에는 도망가고 싶은데 도망을 못 가. 빠져나갈 구멍이 보이질 않아. 라고 얘기하는 거죠. 됐나요? 자, 다음 세 번째 구멍 뜻도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이번 달 가계부에 구멍이 났어. 처음부터 다시 확인해야 한다. 이 표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가계부라는 거 이미 알려줬어요. 여러분들이 쓴 돈을 기록하는 부분, 기록하는 장부라고 그랬었어요. 기록하는 책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가계부에 구멍이 났대요. 그러면은 예컨대 이게 선생님 가계부라고 해요. 여기에 진짜 구멍이 뚝 하고 난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때 구멍이 나다라고 하면은 어떤 리스트, 어떤 항목이 없는 거예요. 자, 예컨대 이거예요. 분명히 이 가계부에 의하면은 내가 이번 달에 남는 돈이 20만 원이어야 돼요. 이번 달에 남는 돈이 20만 원이어야 돼요. 그런데 내가 실제로 지금 이번 달에 남는 돈을 세보니까 18만 원이야. 2만 원이 없어요. 2만 원이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때는 뭐예요? 내가 가계부에 리스트들을 쫙 썼는데 하나를 안 쓴 거예요. 그러면은 이 안 쓴 거는 뭐예요? 이 가계부에 구멍이 있어서 여기로 쭉 빨려 들어가서 없어진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가계부에 구멍이 나다. 되나요? 자, 그래가지고서 이 구멍이라는 단어, 우리 세 번째 단어 구멍까지 한 번만 더 설명을 할게요. 걔가 하는 일은 구멍투성이라서 내가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 굉장히 짜증나겠죠? 이런 상황이 닥치면은. 자, 걔가 어떤 일을 하는데 걔는 일을 구멍투성으로 해요. 빠진 부분들이, 그러니까 결점들이 엄청 많다라는 뜻이죠. 그래가지고서 얘가 일을 다 해도 내가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된대요. 짜증나죠. 이런 친구들이랑 일하면 스트레스 빡빡 받고 수명이 단축되는 기분이에요. 자, 11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11번은 이제 구별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11번의 구별이랑 우리 이후에 13번 단어 구분이랑 같이 볼 건데요. 이거를 선생님이 오늘 수업 준비하면서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 두 개를 사실 이제 구분해 주려고 그러면은 구분을 해줄 수 있는데 해주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구별하고 구분 뭐가 달라요? 한국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몰라요. 여러분들도 하실 필요 없으세요. 구별 쓰는 자리에 구분 들어가도 되고 구분 쓰는 자리에 구별 써도 돼요, 여러분. 상관없어요. 정말이에요. 정말 상관없으니까 그냥 모르셔도 되니까 이게 그냥 유의어예요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뭐뭇을 뭐뭇과 하고 구별하다라는 이 구분, 동사 구문은 외워주시고요. 이것도 마찬가지. 이번에는 되다 표현을 썼는데요. 이때에는 을을 가로 바꿔주시면 되는 거예요. 중간은 똑같아요. 하고예요. 자, 이번에는 구별, 명사 표현이 이 구별을 어떻게 쓰이는지 보셔야죠. 자, 가족 사이에서도 공사 구별은 확실해야 한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여러분 여기에 있는 이 공사는 공적이다, 사적이다, 프라이빗하다, 오피셜하다의 그 공사예요, 여러분. 자, 예컨대 예컨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예컨대 선생님이 아버지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회사에 나가면은 아버지는 사장님이세요. 그쵸?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런데 회사에서 아버지한테 아빠!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여러분. 아빠는 어디에서 아빠예요? 집에서 아빠예요. 그쵸? 그래갖고 집, 나의 개인적인 일은 사에 들어가요. 사적이다 라고는 단어 옛날에 가르쳐 줬어요. 그런데 공은 어디예요? 회사죠, 여러분. 사회죠. 오피셜한 공간이죠. 여기에서는 사장님인 거예요. 됐나요? 그래갖고 공사 구별은 확실해야만 한다. 중요하겠죠. 자, 다음. 이 옷은 남녀 구별 없이 모두 입을 수 있다. 요즘 옷들이 그래요. 남자도 입을 수 있고 여자도 입을 수 있는 디자인 자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 옷은 남녀 구별 없이 이런 구별이 없대요. 여러분 어떤 디스팅션이나 아니면은 취비가 없대요. 모두 입을 수 있대요. 됐나요? 자, 12번 하기 전에 13번이 아니었네요. 9분이. 9분 단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유의어 9분이에요. 야, 9분 어디 갔니? 9분아, 9분 어디 갔니? 지금 저만 못 찾는 건가요? 내가 9분을 안 썼나? 오늘 하는 차례 맞는데? 이상하다? 9분 어디 갔지? 이미 했나요, 설마? 하나다라마. 없는데? 없네요. 자, 그럼 패스하고요, 여러분. 구분하고 구별은 같은 단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12번 단어 구성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자, 우선은 구성이라는 단어의 유의어로 조직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조직 그냥 유의어인데 여러분 이거는 지금 당장 모르셔도 돼요. 조직이라는 단어 있는데요. 이거는 지금 당장은 모르셔도 돼요. 우리 오늘은 구성이라는 단어만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선은 구성하다라는 단어 같은 경우, 구성이라는 단어는 구성하다라는 동사형이 있고요. 그리고 또 구성되다라는 동사형도 있어요. 자, 그리고 가족 구성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구성원 뒤에 있는 원자 같은 경우에는 이거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가족을 컴포짓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됐나요? 이 구성이 조금 있다가 같이 배울 이 구조 단어하고 사전상의 의미가 조금 헷갈려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오히려 쉬우실 거예요. 아니, 왜 1, 2로 시작하니? 3으로 고쳐줘야죠. 여러분들은 오히려 쉬우실 거예요. 왜냐면은 여기 구성은 컴포지션이라고 나와 있고 중국어에는 그냥 구성이에요. 한국어랑 같은 뜻이죠. 구성 그냥 쓰면 되죠. 그리고 구조는 그냥 structure이라고 나와 있죠. 중국어도 제고하고 구성이 같지 않아요. 컴포지션하고 structure이 같지가 않아요. 그렇고 구성도 구조랑 같지 않아요. 라고 알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글은 구성이 탄탄하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이때 이 구성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글이죠, 여러분. 이 글, 뭐 소설 같은 거겠네요. 이때 구성 같은 경우에는 그냥 플롯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플롯을 영어로 어떻게 쓰죠? FLOT인가요? PLOT인가요? 뭔지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자, 이때 이 글의 구성이 탄탄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뭐 시작을 할 때에는 뭐 약간 루즈하게 시작을 했다가 그러다가 점점 이제 타이트하게 가다가 이 절정에서는 이 타이트로 빡 해가지고 초반이랑 다르게 긴장감을 주고 그 다음에 이 긴장감이 모두 해소되는 구간을 만들어주고 와 이런 플롯들이 엄청 탄탄하다 완벽하다 단단하다 라고 얘기할 때 이 글의 구성이 탄탄하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됐나요? 자, 다음 급하게 구성된 이번 프로젝트 팀은 구성 너무 할 게 없어가지고 구성되다 표현을 썼어요. 자, 구성된 이번 프로젝트 팀은 구성상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자, 여러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구성되다 있고요. 그 다음에 구성상이라고 써놨는데요. 자, 여러분 여기 구성되다라는 표현은 무슨 뜻이겠어요? 이번 프로젝트 팀이
만들어지다라는 표현이에요. 됐나요? 그래갖고 어떤 팀이 만들어질 때에는 어떻게 만들어져요? 사람들을 모아서 만들어지죠. 그쵸? 어떤 사람들을 꼽아서 이렇게 한데 모아서 만들어져요. 이 과정 자체가 구성하다예요. 됐나요? 모아서 한 곳으로 몰아넣어요. 그래서 만들어요. 이게 구성하다예요. 자, 그런데 구성된 팀은 자, 보도록 할게요. 구성상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여기에 있는 이 구성 같은 경우에는 무슨 뜻이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잡아가지고 만들어 놓은 그 결과물 위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견되었다라는 뜻이에요. 됐나요? 13번 구조 같은 경우에는 구성이랑 이제 확실하게 여러분들은 구분이 되실 거예요. 사실 선생님도 설명하는 입장에서 이 두 개가 어려운 거지. 구분이 확실하게 되기는 해요. 구조 같은 경우에는 structure이나 조금 더 시스템에 가까운 형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구성 같은 경우에는 이 뽑아가지고서 만드는 행위에 집중하는 단어예요. 이렇게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갖고 구조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이나 structure이라고 하는 명사 표현이죠. 동사 표현도 없어요. 구조하다, 구조되다 이런 표현도 안 나와요. 있기는 하지만은 쓰질 않아요, 여러분. 왜냐면은 이거는 말 그대로 그 시스템이라는 모양, 형태에 집중을 하는 단어이기 때문이에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한국어와 중국어는 문장 구조가 달라서 많은 중국어 학습자들이 어려움을 겪는다. 자, 여러분 문장 구조라고 얘기를 하면 이거 뭐 하는 것 같아요? 뭐 여기에 subject 있고 여기에 object 있고 이런 게 문장 구조예요, 여러분. 됐나요? 자, 다음 구입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여러분 구입이라는 단어는 유의어에 선생님이 구입을 썼네요. 구매로 바꿔놓을게요. 우리 아까 배웠던 그 구매랑 같은 뜻이에요, 여러분. 구별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같은 뜻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굳이 여러분들이 구입과 구매를 좀 구분하는 방법을 알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구매라고 얘기를 하면은 사는 행위 자체예요. 사는 행위 자체예요. 사는 행위는 뭐예요? 돈을 주고 물건을 받는 거죠. 이 행위 자체를 얘기할 때 구매예요. 근데 구입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 구자는 구해서 입자는 가지다예요. 그래갖고 내가 가지는 행위예요. 됐나요? 내 소유가 되는 행위를 좀 더 집중해 주신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결국엔 같은 뜻이죠, 여러분. 구매하다, 구입하다 같은 뜻이에요, 사실은. 자, 그래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이제 구입이라는 단어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들이다라는 표현을 준비를 했어요. 자,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냐면은 구자가 사다예요. purchase 의미의 그 사다예요. 입자는 뭐예요, 여러분? 이 입자 한자로 쓰게 되면은 또 렉이네. 노트북 빨리 바꿔야 돼요. 자, 이 우자거든요. 우자는 무슨 뜻이에요? 들어오다 라는 뜻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서 들이다 라는 표현이 어디로 들일까요? 내 품속으로 여기로 이렇게 앉는 거예요. 내가 샀으니까 내가 돈을 페이했으니까 이건 내 거잖아요. 그쵸? 내 거면 어떻게 해야 돼요? 꼭 안고 있어야죠. 그래서 내 품으로 들이다 아니면 내 집으로 들이는 거예요. 사 들이다예요. 되나요? 구입 단어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은 우리 예문 한번 읽어볼게요. 이번에 새로 출시될 아이패드 구입을 위해 3달 전부터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자, 이번에 새로 출시될 아이패드예요. 자, 이 아이패드는 여러분 이 출시라는 단어를 알려드려야 되겠군요. 자, 여러분 이 출시라는 단어의 앞에 있는 출자 같은 경우에는 이 추자예요. 여러분 이 추자는 무슨 뜻이냐면은 나가다 아니면 나오다 라는 의미의 추자예요. 됐나요? 여러분들이 나가다 그리고 나오다 얘기할 때 그 앞에 있는 나자가요 이 추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단어 배우셨을 거예요. 외출하다 라는 뜻이 무슨 뜻이죠? 외가 바깥이라는 뜻이죠. 출은 뭐예요? 나가다예요. 됐나요? 바깥으로 나가다 외출하다예요. 이 출자는 그래가지고서 원래 안에 있던 어떤 것들 아니면 아직 존재하지 않는 것들이
appearance 하는 거를 출자를 써서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자, 이 시자는 시장의 시자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 이거 출시 무슨 뜻이겠어요? 시장에 나타나다 라는 뜻이겠죠? 시장 위로 appearance 하는 거예요. 그쵸? 자, 그래가지고서 이 출시 이해되셨을 거예요. 예컨대 아이패드는 이번에 아이폰 선생님이 아이폰 애플을 잘 안 써가지고 모르겠네요. 삼성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삼성 갤럭시 뭐 협찬 받은 거 이런 건 없어요, 여러분. 자, 지금이 22년도죠. 그래갖고 올해에는 갤럭시 22가 출시했어요. 출시됐어요. 올해 갤럭시 2가 출시했어요. 됐나요? 자, 그러면은 아마 내년에는 갤럭시 23이 출시될 거예요. 나요, 여러분? 그래갖고 이 출시는 시장에 나오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어떤 마켓에 나오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아이패드 비싸죠, 여러분. 선생님 아이패드 옛날에 한번 써봤었는데 잃어버렸어요. 중국에서 잊어버렸어요. 가슴 아파. 비싼 거였는데. 자, 그래갖고 이번에 새로 출시될 아이패드를 구입하기 위해서 아이패드의 구입을 위해서 3달 전부터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뭐 3달 전부터 아르바이트를 할 정도로 비싸지는 않지만은 여튼 비싸요. 아이패드 다시 쓰고 싶은데 됐어요. 선생님 이미 타블렛 있고 돈은 없잖아요. 필요 없어요. 안 사. 자, 다음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아파트 구입이 쉽지 않다. 이게도 마찬가지 아파트 구입이라고 썼어요. 자, 다음 15번 구체적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구체적 이거 꼭 그냥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간단해요, 여러분. 어떻게 쓰이는지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구체적 같은 단어는 뒤에 적자가 쓰여 있잖아요. 적자가 쓰이면은 어떤 명사이면서 동시에 형용사처럼 쓰이거든요. 그래갖고 뒤에 어떤 명사를 바로 쓸 수 있고요. 또 여기 뒤에 조사도 붙일 수 있어요. 이게 적자거든요. 자, 그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바니어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추상적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추상적을 영어권 학생들한테 표현할 때는 어떻게 표현해나? 자, 여러분, 우선은 구체적이라는 표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옛날에 그 밀러 같은 화가들 같은 경우에는 그림들이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그쵸? 정확히 사람이나 풍경을 생긴 대로 그려요. 그쵸? 그런데 요즘 그림들을 보면은 추상적이에요. 맞아. 이거 obstructive였던 거? obstructive 추상적이었어요. 그래가지고서 봐도 이게 뭔지 몰라. 그쵸? 이게 추상적이에요. 자, 그리고 구체적이라고 얘기를 하면 뭐겠어요? 자, 여러분, 선생님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물건, 이거 뭐예요? 마우스죠. 구체적인 물건이죠. 근데 선생님이 사랑에 대해서 얘기해요. 사랑이라는 이 관념은 여러분 볼 수 있어요? 만질 수 있어요? 아무것도 못하죠. 하지만 머릿속에 컨셉트는 있어요. 이거는 추상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됐나요? 자, 유의어로 세부적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구체적의 유의어로 세부적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 세자 아까 선생님이 강의 초반에 설명했던 그 세자예요. 이 얇은 마음의 선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갖고 얇은 선이 하나 있는데 이 부자라고 하면 그 부위를 나타내는 부자거든요. 어떤 파트를 나타내는 그 부자예요. 그래갖고 얇은 파트까지 하나 다 보는 거예요. 세부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되나요? 어떤 굉장히 자그마한 파트까지 자세하게 보는 거예요. 세부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되나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문 통해 가지고 보면은 쉬워요. 한번 볼게요. 자, 각자의 의견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세요. 의견을 대충 말하면 뭘까요? 예컨대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저는요,
뭐라고 해야 되나? 아, 오케이. 저는 이번에 여행 바다로 가는 거 좋아요. 저는 이번 여행 바다로 가는 게 좋아요. 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얘기만 해도 사실 충분하긴 한데, 그런데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좀 더 의견을 구체적으로 얘기해주면 안 될까? 뭐 왜 좋은지 아니면은 뭐 네가 말하는 바다가 어떤 바다인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그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게요. 제 의견은요. 이번에 바다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 이유로서 해가지고서 지금 날이 많이 좋아졌잖아요. 우리 바다 가가지고서 수영도 좀 하고 고기도 좀 구워 먹고 하면 얼마나 맛있겠어요. 파라솔 하나 딱 가져가가지고서 딱 꽂아 놓으면은 그늘도 있어가지고 좋을 거예요. 의견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죠. 이때 쓰이는 게 구체적이라는 단어예요. 디테일하게. 자, 다음 대략적인 계획이 완성되었다면 다음은 구체적인 사항들을 계획하여야 한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이제 대략적인 계획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 대략이라고 얘기하면 이거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구체적이지 않은, 자세하지 않은 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자세하지 않은 계획이에요. 되나요? 이때 대략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큰 계획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냥 우선은 이거예요. 선생님이 만약에 유튜브를 시작을 하려 그래요. 그러면은 계획은 이래요. 오케이, 유튜브 아이디를 만들어서 동영상을 올려가지고 돈을 벌 거야. 한국어 컨텐츠로 올려야지. 대략적인 계획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조금 더 구체적인 계획으로 만들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케이. 그러면은 우선은 내가 주제로 하는 컨텐츠는 한국어 교육이야. 한국어 교육인데 우선은 단어 강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나는 우선 토픽 준비를 하는 친구들한테 단어 강의를 유튜브 채널을 이용해서 제공을 할 거야. 자, 그러면은 이 단어 강의는 하루에 15개 정도만 하나 해가지고서 학생들이 외울 수 있게 매일매일 15개 단어를 설명해가지고서 예문과 함께 외우게 하자. 이렇게 컨텐츠를 만들어서 올리자. 여러분, 조금 더 구체적인 계획이 됐죠.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이 구체적인, 여기에서 있는 구체적인 사항들이라고 얘기할 때는 이 구체적을 세부적인 사항들로 고칠 수 있어요. 아까 유의어라고 했었죠? 라고 세부적인 사항들을 계획하여야 한다. 이렇게도 쓸 수 있다는 거까지 해가지고서 오늘 단어 강의 마칠게요, 여러분. 시간이 1시간 11분. 선생님이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늘어졌는데 이 정도면 충분히 설명한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그럼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모르는 거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시고요. 그 다음 숙제 있었죠? 이거 언제 그랬냐는 듯 여기에 쓰여 있는 문법들 꼭 공부하셔가지고 선생님한테 설명해 주세요. 오케이?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